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땅, 이 지계관이라는 독특한 관점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또 자생적 근대성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뭐 동학이나 서양 사상과는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그 해원, 그러니까 원한을 푼다는 개념 있잖아요. 네네. 이게 땅과 인간,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 신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대순사상에서는 땅이 그냥 뭐 물질적인 공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살아 숨쉬는 지계, 신명들이 막 가득한 그런 영적인 공간으로 본다는 게 동학에서 말하는 기화나 조화, 이런 개념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땅 자체가 아예 신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땅을 바꾸는 것, 이것도 결국 신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신명으로부터요? 네. 그 지기가 통일되지 못해서 인류가 반목하고 쟁투한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봤습니다. 이게 딱 보여주는 거죠. 땅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인간 세상의 갈등이나 조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땅하고 인간의 운명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그 상제, 최고신이 여러 장소 중에 하필 조선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고 설명을 할까요? 자료를 보면 그냥 약소민족을 돕는다, 뭐 이것만은 아닌 것 같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 핵심에 바로 해원의 논리가 있습니다. 해원이요. 네. 우선 역사적으로 쌓인 원한, 특히 이제 무명의 약소민족으로서 겪었던 그런 서러움을 먼저 풀어주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조선이라는 땅이 예로부터 신명을 가장 잘 대접한 곳이었다. 이런 설명이 붙습니다. 신명을 잘 대접했다. 네. 그래서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 일종의 보은의 차원도 있다는 거죠. 신명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상제가 강림했다는 그 정읍 지역이 예전부터 신성하게 여겨지던 삼신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어허. 네. 이런 점도 땅 자체의 어떤 성스러움, 성지로서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신명과의 관계, 보온, 그리고 땅의 성스러움까지 복합적이네요. 근데 그 해원의 방식이요. 이게 정말 좀 파격적이라고 느꼈어요. 어떤 점이요? 아니, 원한을 푸는 순서에서 놀랍게도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의 해원을 가장 먼저 내세우더라고요. 아, 네네. 임진왜란 때 일본이 품었다는 그 세 가지 한을 풀어주는 게 뭐 세계 해원의 시작이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이게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당시로서는 정말 뭐랄까 충격적인 주장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자료에 나타난 그 구상을 보면요. 네. 일본의 그 뿌리 깊은 한을 먼저 풀어줌으로써 이걸 통해서 중국의 어떤 역사적인 보온을 이끌어내고 이걸 또 동력으로 삼아서 전 세계의 원한을 다 풀어낸다. 그래서 상생의 세상, 후천 성경을 열겠다. 이런 큰 그림인 거죠. 일본 회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게 중국으로 또 전 세계로 이어지는. 그렇죠. 일종의 도미노 같은 효과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서구식 근대화에 대한 비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서구식 근대화요? 네. 서양의 근대성은 과거의 원한이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파멸하는 진멸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미래, 진정한 근대성은 과거의 그 꼬인 매듭을 푸는 해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이죠. 과거 청산 없이는 진짜 발전도 없다. 뭐 이런 거네요. 와. 여기서 또 신명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 신명에 대한 설명도 재밌었어요. 네, 신명이요? 각자 자기 분야에는 엄청난 전문가인데 뭐랄까 전체를 다 아우르지는 못하는 존재. 약간 고도로 발달된 기계 같다고 해야 하나?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딱 그 지점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이요? 네, 인간은 그런 단편적인 신명들의 능력을 종합하고 조화시키는 그런 유기적인 존재로 설정이 되거든요.
신명하고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이끌어주는 관계, 신인의도라고 하죠. 신인 의도. 네,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성경신, 즉 정성, 공경, 믿음이라는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신명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인 셈이죠. 와, 인간의 위상이 상당히 높네요. 단순 피조물이 아니라. 그럼 서양 문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자료 보면 좀 양면적인 평가 같던데요? 맞아요. 양명적이죠. 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편의, 창생의 편의를 준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네, 그 점은 긍정하죠. 하지만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 영적인 근본, 다시 말해 신명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 점을 좀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거죠. 아, 물질에 치우쳐서 근본을 잃었다. 네. 심지어 서양의 그 기계 문명조차도 그 뿌리를 따져보면 하늘의 이치를 본뜬 것이고 결국 신명이 인간을 위해서 베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그것조차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근본 취지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능력만 내세우는 교만에 빠진 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순 사상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 지상천국은 동서양 문명의 좋은 점은 다 취하되 반드시 해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통합된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지 음양의 올바른 조화, 정음정양이라든지 우주의 순환 법칙인 12운성 같은 아주 거시적인 우주 원리에 따라서 실현된다고 보는 거죠. 이야,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대순사상의 지계관은 땅을 단순한 물질이나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기운이 살아 숨쉬는 신성한 존재로 보고 또 역사 속의 상처와 원한을 치유하는 해원을 통해서 인간과 신명, 자연이 다 함께 사는 지상천국을 만들려는 굉장히 독창적인 세계관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과거의 문제, 그 갈등과 원한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푸는 것을 미래를 여는 열쇠로 삼는다. 즉, 선해원 후 상생. 이 관점은 오늘날처럼 분열과 대립이 심한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의 매듭을 푸는 것이 더 나은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 이 관점을 지금 여러분이 각자 고민하고 계시는 사회 문제나 혹은 국제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해법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